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질의 기반이 되는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질들이 어떠한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원소의 구조에 따라서 원소의 가장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만족시키게 되면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그 물질들이 결합을 이루어서 세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각, 우리가 딛고 다닐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지각과 그리고 생명체,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원소를 중점적으로 결합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체적인 원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요. 그래프를 하나를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교과서는 62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원그래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이에요? 그쵸,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율,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 2순위만 일단 여기다가 써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1순위가 산소이고요. 그 다음으로 뒤따라오는 2순위가 바로 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수소도 있을 수 있겠고 질소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소, 탄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원소들을 보게 되었더니 지각도 1순위가 똑같네요. 46.6%이긴 하지만 1순위가 뭐예요? 산소죠. 그쵸,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규소예요, 규소.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도 있고 철도 있고 칼슘도 있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있는데 기타 등등 나머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여러 가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사람 그래프는 뭘까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기본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래요? 물이래요, 물.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이 66%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한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조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물풍선이랑 비슷한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 66%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뭐래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지방, 그 다음에 뭐 무기염류, 탄수화물,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얘의 화학식이 H2O이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기물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보통 유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유기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화합물들을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기물인 물, H2O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기물로는 단백질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각과 생명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였죠. 지각이든 생명체든 둘 다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각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산소는 공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두 번째로 많은 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두 번째로 많은 탄소와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던가 지각의 그런 성분들이 이 원소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결합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탄소와 규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탄소와 규소입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그리고 지각을 이루는 구성 원소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탄소와 규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은 탄소의 원자 구조와 규소의 원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소와 규소 모두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34쪽, 35쪽 빨리 가서 얼른 컨닝 해보세요. 얘네 둘 다 14족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세로줄, 같은 족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화학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특징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가장 바깥쪽의 전자, 최외곽 전자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고요. 원자가 전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탄소도 몇 개? 4개. 그리고 규소도 하나, 둘, 셋,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14족 원소이고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원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가장 바깥쪽에 몇 개의 전자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8개의 전자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규소든 탄소든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할까요? 그쵸, 4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그럼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8개를 만족하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탄소나 규소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전자들이 다 같이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개가 하나씩 공유결합에 참여를 다 하게 되면은 결국 몇 개의 전자를 만족하냐면요. 8개의 전자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요것도 모든 전자들이 다 공유결합에 참여를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14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4족 원소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몇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질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보다 하나가 더 뒤에 있는 번호라서 원자가 전자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자가 전자가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하죠?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3개의 전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3개의 전자를 외부로부터 받아오게 되면은 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 8개의 전자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전자에 대해서만 공유결합을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리를 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얘네가 14족 원소인 탄소와 규소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원자과 전자 모두가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있더라. 4개가 다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지금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탄소나 규소 같은 경우에 생명체나 지각을 이루는 기본 원소라고 두 번째로 많은 기본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얘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합을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필이면 결합도 가장 많은 4개의 결합을 다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족 원소를 제외하고 체외각의 5개 이상, 5개에서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 3개, 2개, 1개 정도의 결합밖에 형성을 못해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14족 원소인 애들은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다 공유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결합의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원소에 비해서 다양한 원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세 개의 결합이나 2개의 결합을 형성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원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화합물이라는 거는 물질들이 결합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규소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결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내용이 어려우면요, 기억을 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탄소 같은 경우에 결합할 수 있는 거 우리 8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8이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8을 가지고 있어요. 규소도 역시 하나, 둘, 셋, 4개의 8을 가지고 있어요. 규소, 탄소, C의 8이 몇 개다? 4개다. C, 8, 4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양 8마다 여기에는 이런 물질이 결합할 수 있고 여기는 뭐 이런 물질이 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네모난 모양의 물질이 결합할 수 있고 여기는 하트 모양의 물질이 결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더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분자 화합물들을 우리가 탄소와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면요. 요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각의 가장 기본 단위인 광물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규소를 중심으로 한 광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규산형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규산형 광물들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탄소 화합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 사람 모양의 그래프에서 물을 제외하고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던 게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